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정답률이 조금 높은 문제들이 있었고, 제가 중요한 건 언제나 얘기하지만 1조부터 3조까지를 정확도 있게 빨리 풀 줄 아는 게 관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조부터 흔히 말하는 얘기 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킬러 문제들은 사실은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시면 오히려 앞에도 세고 뒤에도 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조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반복을 계속 하셔서 절대로 틀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4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걸 이렇게 어느 책만 보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비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당일 컨디션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4조를 풀 때 한 24분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은 이 4조 문제를 거의 손도 못 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정답률을 높이는데, 3조까지 문제 풀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게 되면은 이 4조는 거의 알아도 못 풀고 몰라도 못 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진짜로요. 1조부터 3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9월에 나왔고, 요 문제를 거의 그대로 수능에 내가지고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이제 낼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지금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차지하는 밀도의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제 자료입니다. 요게 우리 배경 지식으로는 우리가 빅뱅 이론 할 때 배운 적이 있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들은 밀도 값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빅뱅 이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암흑 물질은 우리가 보통 물질보다 한 5배 정도 많다. 그러니까 5대1 정도의 항상 비율을 유지하면서 총량은 일정하니까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해도 총량은 일정하니까 밀도가 이렇게 5대1을 유지하면서 계속 줄어들게 되고, 얘가 줄어든 데 비해서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도가 일정하다고 현재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얘네들은 우주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반대로 얘는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주 팽창을 촉진합니까? 억제합니까? 중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은 얘는 청력을 작용함으로써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암흑 에너지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가속 팽창을 하게 되고, 이전에 어느 순간에는까지는 우리가 이제 감속 팽창을 했다라는 거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시면 현재 A, B, C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이제 우주 크기를 1로 보고, 이 T라는 시기는 우주 크기를 지금보다 이제 2분의 1, 반 정도 작다고 보는 그러면 과거가 되겠네요. 그죠? 어느 과거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읽어봐야 될 게,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는 1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0.68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0.68이고 얘도 0.68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밀도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암흑 에너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네 둘은 보세요. 거의 5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가 암흑 물질이고 얘가 보통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제 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빈칸을 집어넣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때 밀도가 과연 얼마였겠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주 크기가 이제 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크기란 말이 사실은 길이, 넓이, 부피,
크기란 말이 참 이제 애매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주의 크기는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다. 아, 거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둘 사이에 거리 값이 2배, 은하 사이의 거리가 2배 늘어났으니까, 부피는 몇 배 늘어났다? 세제곱. 8배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때랑 이때가 이때보다 다 밀도가 8배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캐치를 못 해가지고 요거를 캐치를 못해서 요 빈칸을 못 넣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때 부피랑 이때 부피는 8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때보다 이때가 밀도가 8배가 컸고 얘도 8배가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T라는 식이 뭡니까? 물질의 밀도가 2.16, 0.4 정도가 나오고 암흑 에너지 밀도는 0.68이니까 이때는 감속 팽창을 하던 어떤 시기였겠네요. 그죠? 예, 지금은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볼까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A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암흑 물질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더라.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두 가지가 암흑 물질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참고로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죠?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A 초신성의 발을 이용해서 은하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은하가 예상보다도 멀리 있더라. 예상보다도 멀리 있더라. 그래서 1A 초신성이 계산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둡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1A 초신성을 이용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구나. 그러면 가속 팽창하려면은 은하끼리 서로 밀어내는 어떤 뭐 부스터, 청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청력이 뭐냐? 몰라? 암흑 에너지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를 정한 거죠. 예,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1A 초신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억하고 니은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B도 아까 했던 얘기니까요. 예,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가 사실 참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구해야만 지금 C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비율의 10%보다 높겠냐, 낮겠냐. 그래서 얘도 8배를 곱해야 되고, 얘도 8배를 곱해야 되고, 얘를 다 더하면, 합이 3.24가 나오기 때문에 3.24와 0.4, 1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 계산이 복잡했고, 이거보다 계산이 더 복잡하게 나왔던 게 수능이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30번 문제요. 30번 문제. 18번 문제요. 30%의 정답률이요. 자, 이 문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미리 시간을 좀 아끼려고 미리 필기를 좀 해놔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십시오. 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드렸죠. 자, 어떤 별들의 템퍼러처, 온도를 가르쳐 줄게. 레이더스, 반지름을 가르쳐 줄게. 루미너시티, 광도를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TRL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일 때 얘가 얼마하게 라든지 뭐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데 얘가 얼마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나왔다가 학생들이 많이 맞추니까 이 템퍼러처 대신에 색깔이나 분광형이나 아니면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그죠? 이게 T 내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걸 T 대신에 가르쳐 주고, 그리고 L, 광도 대신에 단위 시간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절대 등급, 이런 걸로 바꿔서 이제 가르쳐 줘서 TRL 문제를 조금 이렇게 변형시켰던 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전, 1, 2년 정도까지의 문제 경향이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 말 정도가 될 거예요. 재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 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요 R은 별의 반지름이고, 요건 별까지의 거리예요. 별까지의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 요거까지 합해서, 이제 요 TRL을 좀 더 확장시킨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 이거 TRL, RM 확장 문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리고
이 공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어떤 별의 겉보기 밝기. 자, 내가 어떤 별을 봐요. 그 별을 보는데 되게 밝게 보인다. 오우, 제가 왜 이렇게 밝게 보이지? 그걸 이제 우리가 겉보기 밝기고, 그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게 겉보기 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겉보기 밝기입니다. 등급 말고요. 어떤 별이 밝게 보이려면 애초에 걔가 밝으면 되죠. 애초에 걔가 밝던지 아니면 어둡더라도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겉보기 밝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이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른 글씨보다 제가 두껍게 적어놨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은 뭐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반지름, 표면 온도, 뭐 이딴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는 TRL, RM 확장 문제고, 여기는 반드시 겉보기 등급이 있으니까 이 공식이 쓰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친절하게도 표면 온도를 얘들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반지름도 얘들 둘이 가르쳐 주고, 그러면 T, R, L이 있어야 되네? 그럼 L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도 구해봅시다. 얘 L은 요거 4제곱, 요거 제곱, 요거 4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일단 광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겉보기 등급 나오고, 그죠?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그럼 태양보다 광도가 몇 배가 밝아요? 100배가 밝죠. 100배가 밝은데 문제에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등급이고, 자, 얘는 그러면 태양보다 몇 배나 밝으냐? 아유, 4를 4제곱하고 6.25를 제곱을 하고 선생님이 계산이 복잡해요. 자, 우리 머리 조금만 써봅시다. 지금 4의 4제곱과 6.25의 제곱은 4, 4, 4, 4, 요 6.25가 2.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5, 2.5, 2.5, 2.5니까 요거를 이렇게 묶으면 10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게 만이라는 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얘는 태양 광도의 10,000배가 되니까 태양보다 10등급 더 밝아야 되죠. 10등급 밝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등급하고 마이너스 5.2등급은 태양보다 100배, 10,000배 밝다. 그리고 플러스 9.8등급은 태양보다 100분의 1배로 어둡다. 그러니까 9.8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5.2 이 숫자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들의 절대 등급도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질량은 가랑 나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별의 질량을 묻는 거는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별의 질량 비교를 묻는 거는 반드시 논리가 뭐냐면 둘 중 하나가 큰 주 계열이냐 하나가 작주냐, 그러니까 큰 주 계열이냐 작은 주 계열이냐, 이 논리로 갖고 로만 묻습니다. 다른 논리는 묻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계열이라는 말을 적었냐면은 우리가 큰 주계열성이 있다 칩시다. 큰 주계열성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초거성이 되죠. 그러면 작은 주계열성은 나중에 적색거성 됩니다. 그러면 적색거성이 무겁냐? 큰 주계열성이 무겁냐? 어차피 이 별이 진화를 하면서 물론 뭐 이제 수소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핵융합을 통해서 질량은 변하긴 변하지만 얘들이 질량 그 변화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별이 질량이 100이라 칩시다. 얘가 초거성이 돼도 질량은 거의 1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별이 질량이 1이다. 근데 얘가 적색거성이 됐다. 그래도 거의 질량이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코끼리가 무겁냐? 죽어있는 코끼리가 무겁냐? 살아있는 파리가 무겁냐? 죽어있는 파리가 무겁냐? 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놈은 큰 주계열성이고 한 놈은 작은 주계열성이다. 이건 문제가 너무 쉬운 거고, 만약에 큰 주계열성과 적색거성 중에 누가 무겁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초거성과 작은 주계열성 중에 누가 더 무겁냐?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주계열성이 초거성돼도 무게는 거의 비슷하다. 작은 주계열성이 적색거성돼도 무게는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소를 비교할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예.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광도계가 뭐라는 건 나 주계열성이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럼 가는 무슨 별이냐? 지금 가를 우리가 별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태양하고 온도가 같아요. 태양하고 온도가 같은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10배나 크고 광도가 100배나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4가지 종류, 주계열성, 초거성, 적색거성, 외성, 이 넷 중에 뭐겠습니까? 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얘는 어쨌거나 거성이겠군. 그럼 얘는 거성이고 얘는 태양보다는 좀 뜨거우니까 태양보다 큰 주계열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큰 주계열성이고 얘는 어쨌건 뭐 초거성인지 적색거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성류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무겁냐? 자, 이걸 볼게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제가 적어놨죠. 가는 거성류입니다. 그러니까 초거성, 적색거성인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현재 광도가 100이에요. 광도가 100인데 그럼 얘도 옛날에는 주계열성이었겠죠. 얘도 옛날에는 주계열성이었을 텐데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변하면 광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광도가 커진 게 100이에요. 그럼 얘는 주계열성이었을 때 광도가 100보다 작았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이었을 때 광도는 100 이하였겠네. 그러면 얘는 현재 주계열성인데 광도가 많이고요. 얘는 지금은 이제 100이지만 옛날에 얘가 주계열성이었을 때는 광도가 100보다 더 작은 아이였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작은 주계열성 계열이고 얘는 큰 주계열성 계열이구나를 통해서 나가 더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질량 비교는 오로지 이 논리로만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은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디귿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자, 중심 핵에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PP 반응의 생성량은 나가 다보다 크겠냐 작겠냐를 묻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얘 반지름을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중에 누가 PP를 잘하냐, 이제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중심액에서 PP나 CNO를 하는 별이 뭐예요? 주계열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차피 주계열성이니까 중심에서 태양보다 좀 큰 별이니까 CNO 반응을 좀 더 많이 할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얘는 더 큰 주계열인지 덜 큰 주계열인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얘가 주계열성이 아니면 안 되죠. 얘가 주계열성이 아니면 이 문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거성인 것 같으면 중심액에서 PP나 CNO 반응을 안 하겠죠. 헬륨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얘가 거성이나 외성 같은 다른 별 주계열성이 아니라면 이 문제 자체는 누가 더 이 값이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알 수가 없으므로 틀렸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반드시 크다, 작다를 판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판별하려면 다는 얘보다 더 큰 주계열인지 더 작은 주계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잔머리를 쓰는 건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얘들 중에 누가 더 큰 주계열이고 누가 더 작은 주계열이냐? 당연하죠. 온도만 낮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주계열성이니까 얘가 PP를 더 잘할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푸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정석으로 풀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정석으로 풀자면은 어떻게 푸느냐?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겉보기 등급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나와 나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거리가 같아요. 지구에서 거리가 같은데 겉보기 등급이 어때요? 얘가 10등급이나 더 어둡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과 광도 요 값에 의해서 이제 비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같은데 왜 얘가 10,000배나 어둡게 보이느냐?
자, 다시 한번. 지금 얘가 만 배나 어둡게 보이죠. 10등급이 어둡게 보이니까.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초에 얘보다는 얘가 광도가 만분의 1로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광도의 만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분의 1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같다는 말이 있으니까. 됐죠? 예, 그러면은 얘 광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보다 지금 만 배가 어두워야 되니까 얘는 10등급이 올라간 플러스 4.8의 등급이 될 거예요. 엥? 그럼 요게 1이거든요. 표면 온도 1, 광도 1, 절대 등급 플러스 4.8. 이거 태양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태양과 물리량이 같다. 그럼 얘는 태양보다 큰 별이니까, 얘가 큰 별이니까 얘가 PP 반응을 덜 하고 얘가 PP 반응을 더 우세하게 한다. 사실은 그렇게 풀어서 뭐 요거랑 요거를 구해서 이제 하란 얘기인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얘기도 한번 뒤돌려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좀 눈치가 생겨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에요.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가보다 6배보다 멀겠냐? 자, 가나 중에 누가 지구로부터 거리가 더 멀겠냐 묻는데, 자, 다시 한번 지구로부터의 거리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 이거 어떤 별의 물리량 TRL 문제에서 지구로부터의 거리, 이거를 구하는 거는 오로지 이 공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포그슨 식을 뭐 써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가 가에 6배보다 멀겠냐 묻는데, 그러면 지금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따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별까지 거리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제곱근의 자, 겉보기 밝기 분의 광도.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이 겉보기 밝기 공식을 갖고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의 거리를 묻죠. 가랑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거리는 가보다 광도가 몇 배냐? 자, 가보다 광도가 100배 크죠. 그러니까 광도는 100배가 더 크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겉보기 밝기는 어때요? 얘가 지금 4.8등급이고 얘가 플러스 3.8등급이니까 얘가 한 등급이 더 밝죠. 한 등급이 더 밝으면 2.5배가 더 밝은 겁니다. 그래서 2.5배가 밝은 게 되겠습니다. 자, 겉보기 밝기가 2.5배 더 밝고 광도는 100배가 더 밝다. 그러면 나까지 거리는 가에 비해서 루트 40배가 나오고 이건 6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TRL 플러스 RM 요 패턴의 문제 내에서는 이 공식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고, 거리 관련해서 물을 때는 이제 이 공식을 이제 써라.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반복. 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뭐 생각보다 보면 돌아보면 참 별거 아닌데, 아마 그때 당시 풀 때는 학생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왜냐면 이제 앞에 이거 계산하면 힘들었고, 이 밑에 풀 때 힘들었고,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뭐야,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단면도가 보이죠? 이 단면도를 하면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정해보자 라고 돼 있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P가 분출이 됐고, 그걸 깎아내고
A가 덮은 다음에 우지직 해서 단층이 생겼고 그 단층 후에 얘가 분출돼서 마그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P 다음에 정단층이 생기고 Q가 생긴 거죠. 맞죠? 자, 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X가 붕괴가 되면 Y가 된대요. 다시 한번 X가 붕괴가 되면 Y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지금 X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X는 반감기가 1.5억이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P건 Q건 간에 암석이 생긴 이후 1.5억이 지나면 Y가 A%가 된대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얘기예요. 그럼 이 A%가 당연히 몇 %겠어요? 50%겠죠. 붕괴 1.5억, 그러니까 P 돌멩이건 Q 돌멩이건 생긴 이후 1.5억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 테니까 모원소 반, 자원소 반이니까 50%가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A는 50%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보니까 P는 지금 자원소가 1.8A니까 90%죠. Q는 1.6A니까 80%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원소가 90%랑 80%가 남았다는 얘기니까 모원소는 얘는 10%, 얘는 20%가 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이걸 보더라도 지금 P가 어때요? 모원소가 더 적게 많이 있고 얘가 모원소가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얘가 붕괴가 많이 된 거니까 얘가 나이가 많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숫자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P에는 암석 A가 포획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포획감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돌이 있는데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걔를 삼킨 거예요. 그 삼킨 걸 포획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P라는 돌이 나오면서 삼킨 돌이 A겠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P가 분출이 되고 그걸 오랜 세월 동안 깎아내고 이 깎아낸 돌이 얘들이죠. 기저여감.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얘가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그마로 분출될 때 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층. 자, 요 단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겠냐 묻는데, 자, 고생대는 몇 억부터 몇 억이요? 5.4억부터 2.5억. 그 사이죠. 그거 어버버거리면 못 풉니다. 알았죠? 예. 아, 잠깐만요. 아, 알았는데, 뭐, 잠깐 헷갈렸어요. 예. 그런 변명 안 통합니다. 그냥 버튼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5.4억에서 2.5억. 거기에 형성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지금 P하고 Q 사이에 정단층이 있으니까 P가 몇 억이고 Q가 몇 억인지 알아야 얘가 몇 억이라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판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얘가 뭐 자원소가 90%, 얘가 자원소가 80%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때는 자원소가 몇 퍼 남았냐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모원소가 몇 퍼 남았냐를 갖고 풀어야 돼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세요. 모원소가 몇 퍼 남았냐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반감 하면 2분의 1이 남고 2반감 하면 4분의 1이 남고 3반감 하면 8분의 1, 4반감 하면 16분의 1이 남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P가 뭐 8분의 1이 남았고 얘가 4분의 1이 남았다. 그럼 얘가 3반감 지났으니까 4.5억이고 얘가 2반감 지났으니까 3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모원소가 10%, 20%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과 10분의 2가 남은 거예요. 그죠? 아, 그럼 얘들 나이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이 나이를 구할 때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통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반감 그래프, 이 반감 그래프를 좀 그려셔서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지금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10분의 1이 과연 어디겠냐는 얘기예요. 10분의 1. 지금 우리가 4분의 1 남으면 3억이라고 그랬죠? 8분의 1이 남으면 4.5억, 16분의 1이 남으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예, 그려보신 다음에, 그럼 여기서 10분의 1이 어디겠냐? 지금 여기랑 여기의 중점이 16분의 3이죠? 그죠? 16분의 3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16분의 1.6이에요. 맞죠? 10분의 1은 16분의 1.6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6이면 여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바로 P의 나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분의 2가 됩니까? 예, 10분의 2는 그러면 16분의 3.2가 되겠죠. 16분의 3.2니까 요 지점입니다. 16분의 3.2.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입니다. 지금 요 16분의 3이 여기 딱 얘랑 얘의 중점을 가리키지 않죠.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8분의 1과 6분의 1의 중점은 16분의 3인데 이 16분의 3에 대응되는 X값은 4.5가 6억의 중점인 5.25억 왼쪽입니다. 되셨어요? 예,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10분의 1 남은 그래프고 이게 10분의 2가 남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그려보면 P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5.25보다도 조금 죄송합니다. 자, 요게 P죠. 자, P는 5.25보다도 나이가 많고 Q 같은 경우에도 16분의 3.2가 되니까 4.5억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P랑 Q는 둘 다 어때요?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다 고생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고생될 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모원소가 10분의 1 남으면 어떻게 해요? 모원소가 10분의 2가 남았을 때 나이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편한 게 이 내리막 그래프, 그죠? 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통해서 이 점을 찍은 다음에 요 점에 해당되는 지점, 요 중점 요렇게 그려서 요렇게 나이를 대충 추정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뭐 5.25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뭐 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디귿입니다. 자, 디귿. 현재로부터 1.5억이 지나간대요. 현재부터 1.5억이 지나가래요. 그러면 P의 X 함량의 감소량과 Q의 Y의 증가량 중에 누가 더 많겠냐를 묻는데, 지금 현재 지금 P는 모원소가 10%가 남았고 얘는 모원소가 20%가 남았죠. 그러면 얘는 10%에서 5%로 줄어들 겁니다. 반감이니까. 근데 Q는 Y가 증가되는 얘 감소량으로 얘 증가량을 묻거든요. 그런데 얘가 증가를 왜 하냐면 P가 붕괴돼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Q의 X, 모원소 감소량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Q는 20%에서 10%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얘는 5%가 주는데 같은 반감이라도 얘는 10%가 줄고 얘는 5%가 주니까 이게 더 많아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정답률이 거의 40%에 가깝게 잘 맞추셨는데, 자, 볼게요. 자, 외계행성 문제입니다. 외계행성인데, 자, 중심별이 하고 행성이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서로 마주오고 뱅글뱅글 돈다 그랬죠. 근데 이 행성은 실제로 돌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죠? 별만 겨우 보입니다. 그리고 별이 도는 것도 안 보이고, 별이 이렇게 돈다고 쳤을 때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반복되면서 우리한테 시선 속도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속도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라고 돼 있고, 이 시선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와중에 이제 같은 시간 간격으로 T1부터 T5까지 이제 시간 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묻습니다. 기억에서 A일 때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행성은 있는 성분이 이루는 사이각은 30도보다 작겠냐를 묻는데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A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 15니까 후퇴 15죠. 후퇴 15. 후퇴 15고 얘가 지금 적색편의 맥스가 30 이상이고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요. 얘도 30, 접근 속도도 30 이상이니까
아,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어떤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자, 어떤 V라는 속도로 공전하는 별이 뱅글뱅글 돈다 칩시다. 자, 돌 때 우리가 이건 수차례 나왔어요. 앞에서 특수각 위치, 여기서 말하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입니다. 특수각 위치에서 시선 속도의 비를 제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별이 여기랑 여기를 지날 때는 시선 속도가 없고 여기랑 여기를 지날 때는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랑 똑같죠. 청색편이 맥스, 적색편이 맥스이면서 공전 속도랑 시선 속도가 같습니다. 하지만 요 구간이나 뭐 요런 구간에서는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30도, 45도, 60도 이렇게 30도, 45도, 60도 이렇게 갈 때 얼만큼 작아지느냐? 자, 그거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시선 속도가 0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시선 속도가 1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요 점 중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선 속도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30, 45, 60이 됐을 때 시선 속도가 가장 요 셋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큰데 이게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원리로 제가 30, 45, 65를 30, 45, 60도 특수각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 속도비를 제가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게 30도일 때, 그죠? 요게 30도일 때는 공전 속도의 딱 반밖에 안 나옵니다. 시선 속도가. 됐죠? 예. 그것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자, 앞으로도 나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 그래프를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별의 궤도에서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T2,30이 찍혀 있죠. 그리고 T3,0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T4,-30이 찍혀 있죠. 자, 이걸 보고 보시면, 요때가 적색편에서 청색편으로 넘어가는 기점이니까, T3에선 시기겠군. 자, 그리고 요 시점은 지금 적색편이 맥스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청색편이 맥스가 일어난 바로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대충 궤도에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시선 속도가 이 방향이면 T3는 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청색편이 맥스니까 지금 T3 같은 경우에는 청색편이 맥스에서 조금 지난 시점이니까 뭐 대충 여기겠군. 맞아요? 자,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 되기 전에 적색편이 맥스가 나타날 텐데 적색편이 맥스가 바로 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T2가 자, 적색편이 맥스가 여기죠. 뭐 요 근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T4를 보시면 또 어때요? T4를 보시면 얘가 청색편이 맥스 직후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T3가 시기고 T4가 여기죠. 미안합니다. T4가 여기죠. 네. 자, T4. 자, T4가 여기고, 그 다음에 T2는, 다시, 이렇게 적색편이 맥스 바로 직전이니까 여기에요. 그죠? T2, T3, T4. 자, 그럼 이제 T5를 볼까요? T5는 지금 쭉 보세요. 또 속도가 30이죠. 그럼 지금 요거랑 요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T2처럼 적색편이 맥스가 바로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 T5입니다. 됐어요? 근데 같은 시간 간격으로 그리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3, T4, T5. 그러니까 T2, T3, T4, T5. 얘가
뭐 할 때마다? 아, 그럼 한 바퀴 돌 때마다 시간 간격은 3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120도 돌 때마다 찍은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T1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지금 누구랑 같겠어요? 지금 청색편이 여기서 청색편이 맥스가 나타나고 직후가 되겠죠. 청색편이 직후니까 청색편이 맥스 직후니까 이게 T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 궤도상에서 위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문제를 풀 때 쉬울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제가 뭐 결과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아무튼 뭐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T1일 때, T2일 때, T3일 때 얘들이 어딜까?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찍어볼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적색편이 맥스보다 잠깐 전이구나. 청색편이 맥스 직후구나. 이렇게 요때가 시기구나. 그래서 대충 점을 찍어보면 뭔가 아하!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A일 때는 자, 보세요. A일 때 있는 성분이 지구와 행성을 있는 성분. 자, 지구와 행성을 있는 성분. 자, 지구와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와 행성을 잇는 성분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자,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와 행성을 이루는 이 각도. 자, 보이시나요? 자, 요 각도. 자, 요 각도가 30도보다 작겠냐를 물어요. 자, 그러면 요게 30보다 작으면 요것도 30보다 작겠냐를 묻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만약에 요게 30이면 얘가 얘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전 속도의 반이겠죠. 근데 이게 30보다도 안 되면 얘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의 반보다도 작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A일 때는 공전 속도 맥스가 30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반보다도 작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각도는, 그러니까 30도라면 요게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의 반이겠지만 이건 30도가 안 되니까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의 반보다도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도가 30보다 작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굳이 우리 이제 아까 이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풀 수가 있을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T4에서 T5로 간 동안 청색 편의가 일어나느냐, 적색 편의가 일어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시선 속도의 이 세로축이 있죠. 이 세로축이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시선 속도의 세로축이 흡수선의 파장 길이축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설명도 한 적이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드리자면,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은 어때요? 시선 속도가 플러스니까 어때요? 적색 편의죠. 적색 편의가 일어나지만 적색 편의가 굉장히 심했다가 정상 편의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본래 파장보다는 길지만 파장은 정상 파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파장보다도 길긴 하지만 파장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 구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색 편의 기간이라서 이때 모든 시점은 본래 파장보다도 짧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청색 편의가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서 파장이 정말 짧게 보이는 구간인데 이거는 정상 파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보이는 파장이 정상 파장으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청색 편의이지만 어때요?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세로축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파장의 길이, 파장의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T4, T5는 파장이 어쨌건 청색편이, 적색편이 그걸 떠나서 파장이 그냥 길어지는 구간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니은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알고 또 우리가 이제 요 사실을 안다면, 자, 그럼 이게 디귿이 문제예요. 디귿. 이 별의 공전 속도가 20 루트 3이겠냐?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요 그래프에서 T1, T5 점이 대충 여기겠군. 그러면은 이 시간 간격은 별이 120도로 돌 때마다 찍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각도가 30도 각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또 120도가 돌게 되면 요 각도도 3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볼까요? T2하고 제가 잘못 적었죠? 예. T2랑 T5, 그러니까 T2랑 T5. 자, 이때는 무슨 편이? 적색 편의가 일어나죠.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요 각도가 30도에 해당되니까 공전 속도의 2분의 루트 3배일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T2, T5는 공전 속도의 시선 속도가 2분의 루트 3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의 2분의 루트 3배입니다. 그런데 이 T2, T5일 때 속도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시선 속도가 30인데 그건 공전 속도의 2분의 루트 3배니까 어때요? 그러면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잔머리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실제 현장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현장으로 가서 이거 풀 때 시간 없어요. 수차례 얘기하지만. 지금 그래서 그나마 내가 시간을 좀 아꼈다. 그래서 아우, 얘는 어려워. 나 버렸어. 버리고 위에 거 풀고 이렇게 해서, 얘를 풀 때 내가 한 4분 정도 시간이 여유는 있다. 라고 이따 칩시다.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 정도는 풀었는데, 디귿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좀 잔머리를 좀 써볼게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어쨌건 적색편이 맥스이면서 공전속도죠. 요게 청색편이 맥스이면서 공전속도죠. 근데 이 값이 지금 20 루트 3이겠냐? 그러니까 요 값이 20 루트 3이겠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별과 행성과 지구가 이루는 이 거리라든지 우리가 이제 23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진짜 특수각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의 작도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각을 묻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선분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공전 속도를 구하는 거는 이 특수각일 때의 시선 속도랑 공전 속도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뭔가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 특수각일 때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의 몇 배입니까? 할 때 우리가 나오는 거는 2분의 1배나 2분의 루트 2배나 2분의 루트 3배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무리수가 루트 2랑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루트 3이라는 숫자 아니면 루트 2 둘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정석으로 풀었고 요건 제가 약간 날빌로 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때의 속도가 어차피 이 특수각일 텐데 그럼 특수각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루트 2나 루트 3밖에 없는데 그럼 이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가야 되냐 루트 3이 들어가야 되냐 이제 그거예요. 근데 여기 루트 2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속도가 30이 안 돼요. 루트 3이 들어가야 30이 넘겠죠. 그래서 찍어야 된다면 이거 30 넘네. 루트 2가 될 수는 없겠네. 그러면 루트 3이겠네.
저 같으면 찍으라면 그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됐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판 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하면 좀 야매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대로 된 풀이로 이제 풀긴 풉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말 제대로 그림 다 그리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풀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극소수다.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 찍더라도 뭔가 좀 그럴싸하게 찍자 라는 의미에서 디귿의 좀 새로운 풀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 그렇게 하시고 요 풀이를 보시고 좀 질문 있고 하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가 2025학년도 작년 9월에 쳤던 9편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편과 2편 다시 한번 더 복습을 잘 하시고, 1편이 중요해요? 2편이 중요해요? 네, 1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편에 있는 문제, 1쪽부터 3쪽까지 문제를 내가 빠르게 다 맞출 수 있는지, 반드시 빠르게 다 맞출 수 있는지. 아이쿠 실수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내가 다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시고, 그런 거를 정말 많이 하고도 내가 이제, 선생님, 전 이제 왼손으로 풀어도 한 100문제 풀면 한 문제 틀릴까 말까예요 하면, 그러면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죠. 아시겠죠?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 그대로 수능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요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풀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